에이블이라고 불리잖아요. 사 내에서는. 가끔은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 그거 듣고 싶은데 이미 밖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밖에 가면 다 대표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축구 게임이니까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걸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게임을 이겨야지 축구라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잘 가요! 뛰어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겨놓고 미스크 같은 회사는 너희는 뭐에 이렇게 모여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결국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조직 문화가 규정을 하잖아요. 미스크의 회사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 미스크의 조직 문화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여겼는지를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회사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쿠키나 커피를 만들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커피가 맛있도록 아레나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사실 되는 건데 우리 미스크가 초창기부터 도대체 뭐를 하는 회사인지 밖에서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딱 한 가지의 지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커피 회사 하면 커피에 목숨을 걸면 되는 거고 쿠키를 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싸거나 아니면 정말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쓰지 않는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미스크 같은 회사는 도대체 무엇으로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너희는 뭐에 이렇게 모여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조직 문화가 규정을 하잖아요. 그게 저희의 The Beginning이었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사내기업가라는 기준으로 지금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사내기업가라는 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내기업가는 해외에 제가 컨퍼런스 가면서 처음 본 개념인데 기업가라는 거가 전 처음에 좀 이거를 깨달은 것도 정말 중요했는데 기업가가 저는 모두 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업가, 앙터프러너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교직원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에 있을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하는 업무를 내가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니 이런 사람의 종류를 특별하게 사내기업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내기업가는 어떤 조직 내에서 굉장히 소수를 의미해요. 그 한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고 역할이 주어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포착했던 어떤 걸 통해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든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글의 구글 어스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것도 레베카라고 하는 엔지니어께서 회사에서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 자기의 환경적 관심이 너무 큰 어떤 개인적인 가치가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너무 살림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글이 잘하는 건 기술 회사니까 구글의 그 위성 연결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이 매 시간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 산림 지역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구글 어스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회사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기능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구글 어스의 초대 디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위대한 것에 기여하고 싶은 다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이런 사례처럼 어떤 회사에서 한두 명만 사내기업가가 아니라 만약에 회사의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내기업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가 제가 가지게 됐던 가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는 누군가가 통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360도 방향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걸 뛰쳐나가다 보면 회사는 당연히 성장할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생태계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저희가 사내기업가에 주목했던 또 계기죠. 그러면 그 사내기업가의 중요한 삼성? 성숙, 성장, 성과 이게 이제 동료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되게 에이블은 이 삼성에 완벽하게 속하시는지 그렇진 않죠. 근데 저게 있다라는 거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게 중요한 스탠다드 주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한 토양과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가 굵어져서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어? 열매가 낮춰지겠죠. 이걸 성과라고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벌레도 많고 태풍도 오고 또 작황이 안 좋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성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명확하게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우리의 성숙함, 나의 에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는 거, 베타인지.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단식 게임이 아니라 사회 이쪽 영역은 반드시 팀 스포츠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숙에 대한 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나마 그 다음에 성장과 성과로 간다는 것을 한번 집대성하게 됐죠. 요즘 성장이라는 게 사실 키워드가 너무 핫하긴 하지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성장 라이팅. 그러니까 성장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로 해서 가스라이팅을 성장 라이팅으로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옛날에 비유할 때 우리 회사를 아마 지금 시대는 아닌데 태릉 선수촌이라 들어봤어요? 네, 알죠. 우리 비슷한 세대인가요? 태릉 선수촌이 뭐 하는데? 운동 선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지망하고 상비군, 예비군, 국가대표 된 사람들이 거기에 합숙해서 그다음에 뭐 세계 선수권이든 올림픽이든 가는 거잖아요. 태릉 선수촌은 거기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더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세계 선수권이든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힘들더라도 무엇을 연습해야 될지를 짧은 기간 동안 생각하는 곳을 태릉 선수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을 꼭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선수촌에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 선수촌에 들어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느꼈을 때 저는 성장 라이팅의 고민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은 태릉 선수촌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회사에 오신 분들에게도 성장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굉장히 지옥과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저희 파트너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미스크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천국이야. 왜냐면 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욕망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여기 온 것 자체가 명예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슬땀을 흘리지 않고 여기서 연습을 게으리하게 되면 반드시 태릉 선수촌은 게임 나가기도 전에 여기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이게 또 궁금한데, 아예 에이블이라고 불리잖아요, 차 내에서는. 근데 가끔은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 그쵸. 그거 듣고 싶은데 이미 밖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밖에 가면 다 대표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까지는 그런 욕구는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축구 게임이니까 사실 지금 막 골을 차는 게 0.1초 만에 결정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야! 가! 기분 우리가 서로 나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게임을 이겨야지 우리 축구라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격식 차리고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저리 가요! 뛰어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겨놓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 듣기로는 그 자리가 따로 대표실이 없고 동료가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에이블을 얼굴을 몰라가지고 직원으로 오해받았던 그런 적은 따로 없으세요? 그 택배 가져오신 분들이 제가 좀 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많이 받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처음 오면 제가 문 열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를 아마 조사를 안 해고 없는데 김정태 대표님 만나러 뵈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옆에 회의실로 잠깐 앉아드리고 물 갖다 드리고 잠깐 있으면 대표님이 오실 겁니다 하고 나중에 딱 들어가면 너무 놀라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장난질 안 하긴 하지만 저희 구성원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표 대단한데 그렇게 좀 자리도 나랑 비슷하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되게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 배치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뭐 독립적으로 자리를 6개월에 한 번씩 다 바꾸는데 거의 100% 제 자리는 좀 안 좋은 자리에 배치가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배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대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둘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군가는 조금 힘든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 에이블도 좀 힘든데 앉는데 나도 뭐 괜찮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대표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하나의 공간에 저도 그걸 해봤는데, 대표님의 방을 들어갈 생각만 할 때부터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한대요. 좀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대표 만나야 되는데 대표이사실로 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여는 순간 저 대표의 지금 마음 상태 어떨까, 기분 어떨까, 사실 우리 그런 데 눈치 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말을 걸어야 될까, 기분이 지금 좋은 상태가, 이런 것들을 사실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유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조직 문화라는 게 HR에 붙이는 용어들은 유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그럼 포장의 영역도 가까워질 수도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에이블께서 리더로서,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진심으로 구성원이든 스타트업이든 성장을 바라는 나의 원동력이 되는 가치라던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 복잡한 세상에서 편해질 수 있는 거는 속과 겉이 그냥 그래도 대략 비슷하면 인생이 좀
깔끔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가 밖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육성하고 끔찍히 잘 되길 기대하는 마음과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가 이게 어떻게 일반적이지가 저는 납득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이제 알겠죠. 직원들 직급이 낮고 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정말 멋진 브랜드에 갔는데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막 엄청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식잖아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회사도 아니고 완벽한 세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하지 않아도 될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 하는지에서 저는 거울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렵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하는 거가 그래도 더 저는 쉬운 방법 같아요. 이 세상에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겐 좋은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 뭐 떠날 사람 아니야? 어차피 이 회사에 뭐 이렇게 우리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걸 하는 거를 굳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나? 그냥 같은 집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그 아까 유행어로는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부에서의 브랜딩이 망가지면 반드시 밖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 회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다만 이 싸움들을 지속하는 거, 지속하면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제가 올해 4월 달에 미국 파타고니아에 가서 그 CEO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파타고니아를 하나로 좀 정리해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파타고니아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조직이면서 우리는 완벽한 미션을 향해 나아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저 미션이 반드시 달성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이거를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저 인식을 대표가 하고 있다는 거. 그때 저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일관성 있게 계속 고민이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